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제 10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2월 21일이고 음력으로는 2019년 1월 1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을 보면 연주는 기해가 되고요. 월주는 병인, 일주는 기축, 그래서 기해년, 병인월, 기축일이 되면서 일지는 기축이 됩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보면 기토일간이 초춘인 인월에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일간은 기토가 되는 것이고요. 기토가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을 먼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 기토가 될 것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가 될 것이고, 이 토는 양토인 무토에 대한 음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대개 습성이 어떤 습성을 갖고 있냐면 비습하다라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습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자, 습기를, 비습이라고 하는 것, 습기를 머금고 있다. 딱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건토라고 하죠. 마른 흙 내지는 조토라고 이렇게 봅니다. 해서 무토는 건토, 마른 흙으로 놓고 보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습기를 가지고 있는, 습기를 머금고 있는 비옥한 흙, 비옥한 땅을 말하는 것이 바로 기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기토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전원토라고 하죠. 전원토. 이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 문전옥답이라고 해서 집안에 있는 작은 텃밭 같은 거 있죠. 우리 요즘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꼭 시골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사시는 분,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이 있죠. 이런 곳에 보면은 밭은 아닌데 이제 큰 화분이라든가 아니면 스티로폼 박스 같은 데다 흙을 담아놓고 거기서 상추라든가 아니면은 고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 같은 것도 키우시는 분들이 있고요. 깻잎도 키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거기다 배추도 심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와 같은 작은 큰 땅의 개념이 아니라, 무토 같은 큰 평원이라든가 높은 산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토라고 하는 개념은 작은 그런 개념이어서 서울 같은 데도 텃밭 조그맣게 흙을 담아놓고 거기다 대고 이제 화초라든가 갖가지 이런 그 채소 같은 거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작은 땅 있죠. 이런 곳을 우리 쉽게 말해서 기토라고 놓고 보면 되고요. 아니면 집에 이제 화초 키우는 화분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작은 흙을 기토로 놓고 보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기토라고 한 개념은 그와 같은 개념이고요. 어저께 제가 무토를 설명드렸죠. 무자일주 설명하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무토라고 한 것이 화수목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무토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기토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토는 양토고 기토는 음토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같은 토라고 하는 것, 같은 흙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사주의 배합을 맞추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도 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약간 무토하고 기토하고의 약간 차이는 뭐가 있냐면, 무토 같은 경우는 간목으로 소토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됐었어요. 핵심. 근데 기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토 같은 왕토가 아니고 작은 흙이기 때문에 이 간목으로서 소토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와 화가 있어서 기토를 촉촉하게 윤습해주고 그 다음에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윤습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세요. 그 기토에 심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채소라든가 아니면 화초 정도로 놓고 보시면 기토를 이해하시기는 편할 겁니다. 사진을 오늘은 그냥 사진은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보여드리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흙으로서 모든 만물의 터전을 만들 수 있는 여건, 그 다음에 흙으로서 존립하기 위한 여건이 필요하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의 작용력이 굉장히 컸지만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목 자체가 없다 하더라도 그 기토에 화초가 심어져 있다라고 놓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목보다는 수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가 더 중요한 핵심 관건이 되겠죠. 여기서 기토가 수화 목이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기본적인 거는 똑같습니다. 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임수와 개수가 있죠. 수는 이 중에서도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더 좋아하는 것이고요. 개수 왜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 그랬죠. 그래서 기토가 임수가 있게 되면은 사수동류가 돼요. 사수동류. 그래서 사수동류가 되기 때문에 작은 흙이 큰 물을 보게 되면 휩쓸려 떠내려 가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수가 필요하다라고 놓고 봤을 때 임수보다는 개수가 필요한 것이고요. 화가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는 양화인 병화와 음화인 정화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기토가 화를 필요로 하는 것은 정화보다는 병화가 월등히 공력이 더 크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또 기토가 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정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편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이 목이 필요하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을목보다는 간목을 더 선호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기토가 수화 목이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수는 개수가 되는 것이고 화는 병화가 되는 것이고 목은 간목이 되는 것인데 사주가 이렇게 딱 내가 필요한 것만큼 개수, 병화, 간목이 딱 주어지면은 얼마나 좋겠냐고요. 하지만 개수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병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가끔 경우에는 이제 간목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그냥 없으니까 쓰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없으면 어떻게 돼? 없으면 그와 비슷한 것을 갖다 쓰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토가 개수가 없을 때는 부득이 임수를 넣고 쓸 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해자월에 태어났는데 병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병화 없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기토로 그냥 냅두기보다는 그런 경우에 부득이 또 그냥 정화를 갖다가 쓸 수도 있겠죠. 물론 병화에 비해서 공력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 다음에 기토가 토가 왕이에요. 예를 들어서 축월에 태어났거나 진월, 지수충묘에 태어나서 토가 왕하거나 내지는 또 여타에 또 화가 있어서 토가 왕한 경우에는 그럼 왕한시는 제어를 해야 되겠죠. 물론 간목이 있어서 기토를 제한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배합이 되겠지만 간목이 없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을목으로서 쓸 수도 있게 되겠죠. 근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수이기 때문에 기토가 사수동류 된다라고 놓고 봤을 때 만약 부득이 임수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좀 임수가 기토를 쓸고 내려가지 못하도록 제어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런 경우 무토가 있어서 임수를 좀 이건 무토가 임수를 파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임수가 기토를 쓸고 내려가지 못하도록 약간의 제방을 해준다라고 놓고 보고 기토가 필요할 때 물을 갖다 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부득이 임수를 쓸 때 무토가 있어서 좀 절제시켜주면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을 쓸 때는 간목을 써야 되는데 을목을 쓸 때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칠살에 해당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토일간이 토가 왕한 경우에
그 간목을 써서 제어를 해야 되는데 못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을목을 부득이하게 써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었을 때 칠살이 있는 경우에는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로 해서 약간 경금이 칠살 을목을 이렇게 을목의 기토를 파극시켜 버리는 그런 것을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만약에 일간 기토가 너무 왕하다 싶을 때는 오히려 수로서 칠살을 도와주는 제자 약살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쓸 수는 있을 겁니다.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수와 목을 쓴다라고 해서 개수, 병화, 간목만 놓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없을 때는 꽁 대신 닭으로 임수, 정화, 을목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두시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 어떻게 조화를 맞출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가 좀 많이 필요로 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후 미월에 화가 왕할 때가 될 것이고요. 병정화가 필요할 때는 주로 해자축월에 엄동설한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목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사철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토만큼 간목이 있어서 소토해 줘야 되는 그러한 일가는 아니기 때문에 비록 없다 해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인묘진월이라든가 신유술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할 때죠. 요 목이 왕할 때니까, 일간은 약하고 목이 왕할 때니까, 이때는 주로 좀 화가 있어서 관인상생 내지는 살인상생 해주면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유월 같은 경우도 금이 왕할 때잖아요. 이런 경우 금이 왕하면 토금 진상관격이 되는 경우에 화가 있게 되면 요거는 상관폐인격이 되니까, 이때도 화가 있는 것이 더 좋은데, 만약 화가 없는 중에 목이 있게 되면 이때는 극설교집이 돼서 안 좋다라고 놓고 보게 됩니다. 해서 기토라고 하는 것,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춘하, 추동, 기본적으로 이 수화 목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기토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기토에 대한 것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가 태어난 월령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워도 되겠죠? 자, 기토가 태어난 월령 인월입니다. 인월.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보면 목왕절에 해당이 되죠. 목왕절. 목이 왕한 계절이다고 해서 목왕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인월이라고 하는 것, 인묘진월은 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중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모춘 내지는 개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이고요. 그 다음에 초춘은 다른 말로 맹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쉬운 말로 초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전월, 전계절에 축월에, 전계절은 축월에 해당이 되겠죠. 축월의 한기가 아직 남아있다 라고 보는 것, 그 다음에 축월 전체도 물론 한기가 남아있는 걸로 놓고 볼 수 있겠지만, 한기가 더 극심한 것은 인월은 절기상으로 입춘과 우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우수 전까지, 입춘을 지난 우수 전까지는 특히나 축월의 한기가 남아 있어서 아직은 겨울과 같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주의 격을 한번 놓고 봐볼까요?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인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토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요. 병화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간목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이 아니죠. 이것은 그 지장간으로서 여긴 전계절에 본기의 기운이 넘어왔다라고 해서 이거를 나물여자를 써서 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병화는 가운데 있다고 해서 중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인월에 내지는 인에 대한 진짜 자기의 어떤 본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를 본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격을 잡을 때는 인신사회 인신사회 같은 경우 무토를 가지고 격을 잡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때 격을 잡을 때는 병화와 간목으로서 격을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 기록해 메모 좀 해 놓으시고요. 이것이 어떤 것이 천간으로 투출했느냐를 가지고 격을 잡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화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기토 입장에서 인중에 있는 중기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기토 입장에서 정화는 정인이기 때문에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아니라 간목 본기가 투출했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이거는 기토 입장에서 간목은 정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관격이 될 겁니다. 만약에 병화도 투출하지 않고 이렇게 본기인 간목도 투출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월지 자체를 가지고 격을 잡게 되는데 월지 자체에 해당되는 본기를 가지고 잡겠죠. 그래서 만약 병화나 간목의 천간으로 투출하지 않았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이 격은 그냥 정관격이 되겠죠. 정관격. 자, 그래서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정인격이 될 수도 있고 정관격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화와 간목이 같이 투출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떤 걸 격으로 놓고 잡을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은 이 셋 중에서 인중에 있는 지장간 중에 중요한 핵심은 본기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중기가 중요한 거고, 여기는 살짝 무시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놓고 봤을 때 얘를 잡고 격을 잡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렇게 투출되어 있을 때는 기토 입장에서 정관격인데 인성이 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관인상생격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 격은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러한 개념보다는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놓고 보게 돼야 이거를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포태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오행의 포태법에 대해서 설명하면, 포태법은 오행의 왕상 휴수사를 논하는 것이다야. 이것은 오행,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어요. 오행입니다. 제가 오행이라고 말했지, 이거는 십간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예를 들어서 오행을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행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목화 토, 금, 수를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십간이라고 하는 것은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포태법은 오행의 왕상휴수사를 논하는 것이지 십간의 왕상휴수사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서 만약 십간의 왕상휴수사를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양포태와 음포태를 쓴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오행의 왕상휴수사를 본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음포태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좀 많이 혼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가르치시는 분 내지는 이제 역수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양포태, 음포태를 이제 다 쓰는 경우도 있고요. 뭐 제가 그게 그래서 이론상 틀리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놓고 이게 말씀드리진 않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명리학에서 왕상휴수, 이거 다른 말로 왕세라고 하죠. 왕쇠를 논할 때는 십간으로서 음포태, 양포태를 논하기보단, 이렇게 나눠서 왕세를 보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양포태만을 가지고서 왕세를 논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놓고 봅니다.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목이라고 하는 건 제가 포태법상 목은 목어, 기포, 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신의 서포를 일으켜서 인월이 되게 되면 되게 좀 왕하게 되죠. 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화토라고 하는 것은 화토는 기포,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라고 하는 것은 인에 이렇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인에 이르게 되면 이것이 장생처가 되는 거거든요. 장생처.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음포태로 쓰게 되면 인이 기토연대 사지가 되죠. 사지. 그래서 기토가 약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인월의 목이 왕하니까 기토가 약하겠죠. 그러면 반면에 정화 입장에서 놓고 보자고요. 정화도 화토는 같이 동궁하기 때문에 같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정화도 따지고 보면은 양포태로 쓰게 되면, 정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양포태를 쓰게 되면 여기가 장생처가 되는데, 반면에 정화를 음포태로 쓰게 되면 여기는 같이 사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론상 놓고 봤을 때 화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왕한 것이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정화를 음포태를 쓰게 되면 6월 있죠. 6월이 장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통근도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정화는 6월에 태어났을 때 금왕절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건 죄다 신약한 명이 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되는데, 만약 여기가 장생이 된다라고 하면 정화가 원령을 얻어서 왕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왕세를 볼 때는 이것은 타당하지 않은 결론이 되게 되죠. 마찬가지로 정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화는 인중병화의 통근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중 간목에 있는 목의 생주를 받게 되죠. 그러면 정화가 6월에 태어났을 때 장생으로서 왕하다고 놓고 보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정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장생으로 놓고 봤을 때 원령을 얻어서 왕하다라고 놓고 보는 게 맞을까요?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약간 차이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을목.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을목도 양포태를 쓰게 되면은 해월이 장생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음포태를 쓸 때는 5월이 장생이 됩니다. 그러면 자, 5월이라고 하는 것, 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와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왕세를 놓고 보게 되면, 을목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성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중에 있는 간목에 을목이 통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을목이 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여기가 어떻게 돼요? 화가 왕하고 일간인 을목은 화가 왕하기 때문에 설기가 과다한 월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명 목화 진상관격이다, 내지는 식상이 왕하기 때문에 을목이 약하다. 물상으로 놓고 봤을 때 한여름에 화초가 있는데 너무 날이 뜨거워서 화초가 지금 말라 죽게 생긴 그런 때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왕하다, 장생이기 때문에 장성을 얻어서 왕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태법 12운성을 다른 쪽이죠. 예를 들어서 12신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타 신살류 내지는 풍수로 볼 때 순역을 볼 때는 포태법을 양포태, 음포태 나눠서 보는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명리학에서 이 왕상휴수사를 논할 때는 이거는 10간으로 나눠가지고 음포태와 양포태로 나누는 것은 별로 좀 타당한 결론이 나지 않는다. 자, 제가 정화와 을목에 대한 예를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음간들도 아마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명리학에서 왕세를 논할 때는 10간으로 나누지 마시고요. 그냥 5행으로 봐서 음포태는 보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양포태만 쓴다라고 해서 왕세를 보는 것이 아마 더 타당한 결론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왕세를 보고 사주의 국세를 논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제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요 포태법을 놓고 보게 되면 요거는 지울 테니까 메모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리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월의 포태법은 어떻게 돼요? 목은 여기서 그래서 가부를 제가 나누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목은 여기가 어떻게 돼요? 임관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가불에 다 왕하죠. 임관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화토는 여기가 장생처에 되게 되죠. 그래서 병정화가 인월에 태어났건 무기토가 태어났건 장생처기 때문에 원령 자체에 통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약하진 않죠. 약하진 않은데 기토가 인월에 태어나거나 무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론 원령에 통근을 하죠. 원령 자체 또 중기인 병화라고 하는 거 있어서 토를 생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약하진 않은데 그거에 비해서 목이 너무 더 왕한 거죠. 일간이 통근해서 왕한 것보다는 원령 자체가 인간지에 되기 때문에 관성이 더 왕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간은 관성인 목에 비해서 약하고요. 관성은 왕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토 입장에서 이는 칠살평관으로 나누게 되면 정관이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관은 왕하고 관은 뭐 왕자도 써도 되고 중자를 써도 되겠죠. 관은 중하고 일간인 신은 약하다 해서 관중신약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일단 방점을 찍고 기토가 일월에 태어났을 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초춘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두셨다가 사주를 보시면은 더 좀 용시를 취하거나 격국을 잡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놓고 봤을 때 일간은 약하고 관성이 왕하기 때문에 약한 기토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이때는 뭐 같은 토로서 도와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은 기토로서 같은 비견 겁재인 토로서 기토로 도와주는 것도 방신해 주니까 나쁘진 않지만 토가 있음으로써 한기를 남아있는 아직 한기를 따뜻하게 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비견이나 겁재로서 도와주는 것보다 좋다라고 놓고 봤을 때 화가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요. 화는 아까 말씀드렸죠. 병화나 정화가 있는데 이 중에는 병화가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인월에 태어나면 관중신약, 관다신약 이렇게 놓고 보는데 인성인 병화가 있게 되면은 관성을 인성인 병화가 생조를 받게 되고 이 인성의 관성의 생조를 받은 인성은 다시 일간을 도와주게 되겠죠. 이걸 그래서 관인 상생이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병화가 용신이 되겠죠. 자, 병화가 있은 연후에는 수가 있어서 토를 자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병화가 없는 중에 예를 들어서 수가 있거나 또 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화가 있어서 아직 남아있는 한기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화가 없는 중에 물론 인중 안에 장제되어 있는 암장되어 있는 병화가 있긴 하지만 암장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약하죠. 근데 이렇게 막 개수가 천간으로 이렇게 뭐 임수가 투출하게 되고 개수가 다시 이런 식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음농습중이 되는 거죠. 음농습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뭐예요? 콩나물과 같이 기토 안에서 자라가 있는 화초라든가 채소 같은 것들이 햇빛이 좀 쨍쨍 쬐줘야 되는데 뭐 물만 많고 햇빛이 나지 않고 흐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화초들이 얼어 죽거나 아니면 물이 너무 많게 되면 뿌리가 썩거나 줄기가 썩게 되는 그러한 음농습중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가 있은 연후에는 수가 있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임수가 이렇게 천간으로 드러나는 것은 결코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인월의 통근에서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뭐 병화는 임수를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병화는 그렇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은 이 기토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작은 분토, 작은 뭐 습리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 습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흙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진흙에다가 큰 물이 싹 몰아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쓸고 내려갑니다. 해서 이렇게 임수가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요. 만약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반드시 무토가 있어서 얘를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관중신약이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고요. 반드시 인성이 있어서 관인상생격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좋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만약 예를 들어서 간목이 다시 투출하거나 몰목이 또 투출한다, 이건 뭐 이거를 굳이 관살 혼잡으로 논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관살 혼잡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살중신경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돼요. 자, 관중신약하고 살중신경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하나는 관성이라고 하는 저 관자는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편관인 칠사를 뜻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 이렇게 사주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거를 정관으로 구분하고 칠살로 구분할 시력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정관도 솔직히 감당하기 힘들고요. 칠살이라고 하는 건 더더군다나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죠?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뭐 바른 법, 윤리, 도덕, 뭐 체면, 대의명분 같은 것으로서 일간한테 좀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관성을 정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일간이 약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도 뭐예요? 지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참 나오는 이제 드라마 중에 왕이 된 남자라고 하는 게 있죠. 왕이 된 남자. 자, 그 왕이라고 하는 게 세상 그 한 나라의 왕이 지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광해 왕이 된 남자도 봤고요. 이 지금 드라마 왕이 된 남자는 그거를 약간 비슷하게 만든 그런 영화인 것 같고, 옛날에 뭐 숙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영조, 정조, 특히 정조 같은 경우 이산이었죠. 이산. 그 왕도 보면 항상 암살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말로 극한 직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왕이라고 하는 것 보통의 기가 세지 않으면은 그 많은 어떤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여기서 만약 이 기토가 왕이라고 놓고 봤을 때 저 관성이라고 정관이라고 하는 게 위험도 될 수가 있고요. 뭐 왕으로서의 어떤 채통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권한의 어떤 법통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임금이 그걸 감당을 못하면 그거 다 부질없는 것이겠죠. 그렇게 뭐 신하들이 굽신굽신 앞에서 눈앞에서만 굽신굽신하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관성이죠. 그것도 정관인데 속 안에 칼을 이렇게 숨겨놓고 이렇게 굽신굽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쉬운 말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소리장도라고 하죠. 소리장도. 웃음 속에, 소울이라고 하는 것은 웃음 속에 칼을 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도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그런 거 많죠. 겉으로는 막 웃어요. 굽신굽신해요. 쉬운 말로 막 간도 다 빼줄 것 같이 굽신굽신 하면서 예 하면서 막 진짜 갖은 아양을 다 떱니다. 근데 그렇게 아양을 떠는 그 이면에는 칼을 감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 나는 지금 너한테 굽신굽신하지만 내가 너를 등쳐먹을 거야. 하지만 또는 내지는 내가 너한테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너는 언젠가 나한테 밟힐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바로 다 소리장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웃음 속에 속자잖아요. 웃음 속에 칼을 감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한 번쯤은 얘가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나, 진짜 순수한 마음에 중마고우처럼 내지는 부모님처럼 이렇게 진짜 천성적으로 좋은 사람이라서 상대방한테 잘해주고 온정을 베푸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의심하면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겠지만요. 이렇게 소리장도처럼 어떤 의도적으로 이렇게 좋게 호의적으로 접근해서 나중에는 등쳐먹고 배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정관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이 감당할 수 있었을 때의 정관인 것이고요. 일간이 약해서 많은 관성을 감당을 못하면 이거는 관성이지만 마치 칠살과 같이 작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경우를
관사론적으로 보기보다 이거는 살중신경이다라고 놓고 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병화가 다시 있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살인상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국세가 뭐 관인상생이다, 살인상생이다라고 이렇게 뭐 엄격하게 놓고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주어지는 국세는 이건 살인상생으로 보는 게 더 옳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간은 약하고 관성은 왕하다. 그래서 관중신약이 된다. 인성이 있어서 관성을 내 편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뭐 왕이 된 남자에서 도승지 같은 역할을 하겠. 도승지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성과 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 도승지가 밑에 사람들이 잘못하는, 물론 그 드라마 영화 자체 그 드라마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 왕이 된 광대는 기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관살이 왕한 중에 일간이 약해서 관살의 영향을 받을 때 이 병화가 이 관살을 통관시켜서 기토를 생해 주잖아요. 만약에 도승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된 남자에서 그 광대는 바로 들통나서 뭐 능지처참을 당하겠죠. 근데 이 도승지가 있어서 그걸 다 이제 막아주고 있는데 이 드라마를 뭐 아직 다 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들통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드라마니까 또 어떻게 짜서 나갈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한번 기대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재밌게 가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스카이캐슬도 재밌게 본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명리학이라고 하는 이런 학문의 이론과 이렇게 빗대 놓고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냥 내용만 놓고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상황 왕이 된 그 광대의 상황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구나. 일간이 약해서 이런 것. 원래 광대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왕이 됐다라고 하면 지가 그걸 감당을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승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조내관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왕을 호위무사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이제 그게 이제 와해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광대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이제 가겠죠. 원래 자리로 가는데 안 좋게 가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사주 국세를 더 보고 이제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국세를 놓고 보죠. 자, 사주 국세가 아니라 사주 이제를 다시 한번 명식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아직 설명을 드릴 단계가 아니니까. 자, 오늘의 명식은 기토가 인월에 태어난 것이고요. 연주를 놓고 보게 되면 올해가 기해년이 되겠죠. 기해년.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일단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간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하죠. 인해가 이렇게 되면은 한목하죠. 인해 한목 해서 이거는 솔직한 말 이 정도만 돼도 이거는 살중신경으로 놓고 봐도 제가 봤을 땐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렇게 일간이 약할 때 인성으로 도와주느냐 비견겁제로서 도와주느냐, 물론 약간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기토가 투출한 거 가지고는 얘는 도움을 받지 못해요. 이건 비견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썩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토 자체가 뭐 인중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목이 원체 인해한목에서 목이 왕하면 뭐 일간인 기토라든가 연간에 있는 기토 둘 다 힘을 발휘를 못하겠죠. 근데 이때 딱 나타난 것이 도승지가 딱 나타나는 것이죠. 병화가 이렇게 또 드라마 못 보신 분 갑자기 도승지 얘기하면 왜 병화가 도승지가 되느냐 이제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저기 왕이 된 남자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옛날 광해 왕이 된 남자 이병헌이 나왔을 때 도승지는 유승용인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조내가는 장광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고요. 뭐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병화가 있게 되면 아무리 인해 한목해서 관성이 왕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관인상생이 됩니다. 그죠?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저는 과감하게 이거는 관성이 이 정도 왕하고 일간이 약하게 되면 이건 살중신경을 보고 저는 그냥 이거는 살인상생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일지를 놓고 그러면 이제 이 명식의 비중은 병화가 비중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 다음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축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축토가 있으니까 약했던 기토가 일지의 축토에 뿌리를 두게 되고요.
기토도 다시 이렇게 되면은 이 기토도 이 축에 뿌리를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왕목은 인성이 병화가 통관 상생시키게 되니까 이거는 일간이 이제 왕해지는 거예요. 물론 원령을 듣기 때문에 왕하다고 표현해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을 크게 얻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고요.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인월 초춘이기 때문에 그래도 용신은 병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잠시 여기서 기축 일주는 천간과 지지가 같다라고 해서 이거를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자, 간여지동인 것 한번 또 복습 한번 해보죠. 간여지동인 게 어떤 것이 있죠? 자, 먼저 간목은 간여지동이 되려고 하면 갑인이 돼야 간여지동이 될 것이고요. 을목은 을묘일주가 돼야 간여지동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병오가 돼야 간여지동이 되겠죠. 병사는 절대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사화가 있어서 정사일주가 돼야 간여지동이 될 겁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지지가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을 거여서 무진일주라든가 무술일주가 간여지동이 될 것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도 지지로 음토가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기미일주라든가 기축 일주가 간여지동이 될 겁니다. 자, 경금 같은 경우는 지지로 신금이 있으면 간여지동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 지지로 유금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자수가 있으면 간여지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해수가 있게 되면 간여지동이 되겠죠. 그래서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간여지동 천간과 지지가 같아서 사람들이 주로 좀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간여지동이면 천간과 지지가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존심 강하고요. 자존심, 그 다음에 자존감 강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자립심도 강해요. 자립심이 또 이런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천간 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간여지동이 되는데 타 간지에 또 비경겁제가 있게 되면 이거는 남자는 비겁중이라고 하고요. 여자는 자매강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되면 일간이 아주 극왕해지겠죠. 이런 경우는 되게 보면은 남자권 여자권 요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부가 운이 좀 불리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처가 병약할 수도 있고요. 좀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겠죠. 여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매강강 간여지동이 돼서 타 간지로 또 비겁제가 좀 많게 되면 자매강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여자 같은 경우 남편 덕이 없거나 남편이 좀 무능하거나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거나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축일주 간여지동이라서 생각이 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간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게 되고 왕한 관성이 관인상생되니까 국세 자체가 이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생시에서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으냐는 이제 별도로 또 봐야 되겠죠. 자,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갑자시를 놓고 보도록 하죠.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지지로 자수를 보게 되고요. 일지에 축토가 있겠죠. 자, 저번 같은 경우 천간에 개수나 임수가 있는 경우에는 자축이 합하면 이때는 자축 합수로 놓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천간으로 이렇게 간목이 있거나 다른 임계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자축 합토가 됩니다. 이건 그래서 이 자수가 토 쪽으로 이렇게 약간 합해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일간이 더 왕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간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자축은 합해서 토가 되지만은 이때 시간의 간목이 일간의 기토하고 갑기 합토가 되느냐? 절대 이거는 갑기 합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갑기 합토해서 합합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서로 간에 탐합한다 라고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갑기가 서로 탐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탐합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다고 놓고 볼 수가 없고요. 자, 사주의 합이 몇 개인가 한번 볼까요? 갑기합 하나가 있고요. 자축합 하나가 있고요. 또 이내가 합해서 사주의 합이 벌써 기본적으로 3개가 돼요. 이것을 합이 많다고 해서 이건 다합이라고 하고요. 다합이면 명리서에 뭐라고 했냐면 다합이면 지무원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뜻이 뭐냐면
뜻이 원달 멀리까지 도달하는 뜻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작심삼일, 작심삼일만 돼도 다행이죠. 작심삼초죠.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되면 좀 우직하게 멀리 보고 뭐 일을 추진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뜻은 있을 때 그 뜻이 멀리 가지 못하거나 아예 아무 생각 없이 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좀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 뭐 걱정은 좀 되시긴 하겠지만, 물론 이제 세운이 어떻게 흐르나에 따라서 더 이 사주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대운의 흐름을 이제 살펴놓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다합이면 사람은 좋아요. 다 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도 합할 수 있고요, 저 사람도 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 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다정다감하다라고 하는, 인간관계는 좀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이 인간관계만 좋아서 뭐 하겠냐고요. 그죠? 자기 어떤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은 좋아요. 물러 터졌어. 쉬운 말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사람인데 집안에 있는 뭐 남편이라든가 집안에 있는 처라든가 애들은 속 터져 죽습니다. 그죠? 뭔가 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좋은 사람으로 남아 있어요. 뭐 물론 이런 사람이라도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일단 명리 이론상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탐합하는 것 별로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주 자체에 합이 많다라고 하는 것, 다합이라고 하는 것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병인시를 한번 물어보죠. 자, 병인시가 되면은 지지로 인목을 얻게 되니까 목은 더 왕해지게 되는데, 천간으로 굳이 뭐 간목이 투출하지 않았으니까 크게 뭐 나쁠 것 같진 않은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선생님, 병화가 하나 있고 병화가 인해통근하고요, 여기도 인해통근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인해 한목에서 목도 왕해지니까 병화가 왕한데 다시 병화 하나가 있는 것이 이게 도움이 될까요? 이거 혹시 인성과다 아닌가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인성과다. 인성과다하게 되면 뭐 모항 자세가 돼서 뭐 일간이 이제 뭐 완마보유가 된다, 뭐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으나, 자, 이렇게 되면 목이 너무 왕하잖아요. 그죠? 목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관성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뭐 병화 하나보다는 하나 더 있어도 크게 문제될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것에 아까 제가 방점을 찍어둔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초춘에는 전월의 한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병화가 하나 있는 것보다는 하나가 더 있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병화 두 개 있어도 상관없지만, 핵심적인 것은 원령이 있는 것이 더 좋겠죠. 그죠? 원령이 바로 뿌리를 두고 투칠한 것이. 자, 이렇게 해서 병인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무진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진시가 되면 자, 이때는 기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하다라고 놓고 봤는데 기축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시를 봐서 무토를 보게 되면, 자, 이만큼이 다 토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병화도 토를 생해주게 되고요. 이 기토도 같이 토예요. 그러면 토가 약해야 되는데 토가 너무 갑자기 많아지게 돼요. 무진시가 되면 이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일간이 이제 오히려 너무 왕해지게 되니까 특히 연간에 시간이 이렇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마치 기토가 무토와, 물론 원령을 뜻하진 원령이 진술충미월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후월이 아니다 하더라도 장생월에 태어나서 병화가 투출한 중에 다시 무토가 있게 되면, 이런 경우는 기토가 양간화되는 것으로도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토가 너무 갑자기 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로 화를 용신으로 쓰기보다는 오히려 목을 용신으로 써서 왕토를 절제시켜주는 용도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을 용신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중의 임수라든가 진중에 있는 개수로서 관성 오히려 생조해 주게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자관, 뭐 이런 제자관으로서 오히려 관성을 재성으로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원래 무진시가 아니었을 때는 그냥 화로서 조우해주고 그 다음에 일간을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 돼야 되는데, 이건 무진시가 되면 오히려 이거는 갑자기 무토가 너무 왕해지는 거예요. 무토가 아니라 토가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관성으로서 토를 제해주고요. 그 다음에 재성으로서 관성을 도와주게
되는 그런 국세로 놓고 보는데, 그래도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병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이고요. 만약에 병화가 없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이거는 토목 교봉이 될 수밖에 없죠. 토하고 목하고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토목 교봉. 그래서 이거 이렇게 제자관으로서 국세 사주를 이룬 구성할 수 있는 것도 병화가 있기 때문에, 병화가 초춘에 조우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임신시를 한번 보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자,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는 것은 별로 좋다라고 안 했어요. 근데 이 임수가 그냥 투출한 것도 아니고요, 신에 통근을 하죠.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축에도 통근을 하고요, 임수라고 하는 건 물론 인해 한목해서 해중의 임수가 많이 약화는 되더라도 그래도 여기에도 미근이나마 통근하게 되면 이거 임수는 굉장히 왕한 임수입니다. 왕하다라는 표현보다 이제 강하다라고 하는 왕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병화는 큰 문제, 뭐 병화야 뭐 임수가 오거나 말거나 이렇게 통근하게 있으면 병화는 크게 무서워하진 않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 습리, 작은 문정 옥답과 같은 화원과 같은 것인데, 이렇게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제방이 터진 물이 쓸려와서 기토를 쓸고 가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무토가 있어서 얘를 제방해줘야 되는데 제방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기토가 준 얘를 박을 수가 없어요. 이 사주가 인성이 너무 많아서, 인성이 아니죠, 재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사주예요. 그죠? 제다 신약으로 놓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일간 자체가 이렇게 약하진 않는데, 만약에 이게 개유시라고 해서 개수 같으면은 기토가 능히 이걸 감당할 수가 있어요. 지지로 유축이 회금하고 개투가 투출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뭐 이쪽 기토도 있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토로서, 무토가 아닌 기토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사람은 임수가, 수가, 그것도 정제죠. 정제가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뭐 육신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재성이기 때문에 처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남자 같은 경우 처로 인해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재성이니까 뭐 금전적인 것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안 좋은 해를 당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개수와 같이 작은 맑은 물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기토 입장에서 임수를 보게 되면 쉬운 말로 개구리가 조금만 우물에서 살다가 우물 밖을 뛰쳐나가서 나는 넓은 세상으로 한번 나가봐서 큰 물에서 한번 살아볼 거야 하고 열심히 여행을 갑니다. 해서 이 개구리가 간 게 이제 동해안을 딱 가게 됐어요. 동해안에 있는 저 바닷물을 딱 보니까 입이 떡 벌어지죠. 자기가 태어나서 저런 물을 본 적이 없거든요. 와, 저 물은 다 내 거야 하면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죽게 되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습리에 너무 큰 물을 가두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기토가 쓸려서 존립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은 절대 과욕을 부린다거나 재물 욕심을 크게 내면 어떻게 돼요? 그로 인해서 자기가 큰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자기 분수에 넘는, 자기의 어떤 신분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능력을 넘어가는 어떤 재물욕이라든가 주셉잡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자기한테 해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하겠죠. 물론 이제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주가 수운이라든가 금운으로 가게 되면 썩 좋지 않은 것은 뭐 딱 보이겠죠.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나머지 대입해서 보지 않은 생시들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고요.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